연애 기간 2년에 결혼도 2년 된 여자예요. 집은 남편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사택에 살고 있고, 혼수는 적당한 걸로 제가 다 했어요.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말하기 창피하지만 저희 부부 사이는 그다지 좋지가 않았어요.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때 사이가 나빠졌고, 그때부터 쇼윈도나 다름없이 살았죠. 저는 지방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고, 남편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저희 남편이 근무 시간도 길고, 일의 강도도 세고, 월급도 저보다 많아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이 월급의 차이가 불화의 시작이었어요. 결혼하고 한동안은 사이가 좋았어요. 서로 바쁘게 일을 하면서 살다 보니 부딪히거나 싸울 일도 거의 없었어요. 저는 평온한 일상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결혼한 지 1년쯤 지난 어느 날, 남편은 저를 앉혀놓고 얘기를 꺼냈어요. 부부라고 해도 존중해야 할 프라이버시가 있다고 생각한다네요. 저는 남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휴대폰을 뒤져본다던가, 남편을 못 믿어서 뒷조사를 한다던가 하지도 않아요. 근데 남편이 말하는 프라이버시는 수입과 지출이더라고요. 그동안 저희 부부의 급여 관리는 제가 했어요. 이 부분은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출 내역을 다 공개를 했어요. 요새는 현금 잘 안 쓰잖아요. 저나 남편도 거의 카드를 써요. 동전이나 지폐 챙기기도 귀찮고, 요즘은 휴대폰에 카드 등록도 해서 긁고 다니니까요. 카드를 쓰면 사용 내역이 적힌 명세서를 받으니 어디다가 썼는지 숨기긴 힘든 구조예요. 저나 남편이나 서로 어디에 돈을 썼는지 터치는 하지 않지만 명세서를 보면 어딜 갔구나 대충 보여요. 남편이 이게 숨이 막히다고 하네요. 저희 남편은 친구들 만나는 것도 참 좋아해요. 일하느라 남는 시간도 없는데 그 시간 쪼개가며 친구들 만나서 놀아요. 당구장에 술집, 담배도 많이 펴서 담배값도 많이 나가요. 남편의 한 달 용돈은 60만 원인데 담배값이 아마 30만 원은 될 거예요. 사실 전 남편 용돈으로 60만 원이면 적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의 반인 30만 원을 써요. 그것도 거의 남아서 따로 저금도 해요. 남편과 저는 성향이 많이 다른지라 남편의 씀씀이와 외출을 저는 최대한 이해해주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많이 양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이마저도 숨이 막힌다 말하네요. 남편은 저희가 버는 수입이 다르니 각자 관리하자고 말했어요. 요즘은 생활비만 각출해서 공용으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따로 관리하는 부부들이 많다네요. 저희도 그렇게 하자 합니다. 말은 저렇게 하지만 내가 쓰는 돈이 아깝다는 거구나 느껴지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남편이 제가 쓰는 걸 아까워한다 느낄 순간들이 많았어요. 돈을 어디다가 쓰는지 다 보여줘도 항상 자기가 손해본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같이 마트를 가도 제가 고르면 한마디씩 합니다. 이거 뭐하러 사? 이거 어디다가 쓰게? 제가 한 장에 1,000원짜리 마스크팩 고를 때 이거 다 상술이다. 효과 없다더라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고르는 건 저한테 아무 말도 없이 카트에 툭툭 던져놓으면서요. 저는 둘이 힘을 합쳐서 돈을 모으고 재테크도 하면 나중엔 사택이 아니라 우리 부부의 집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꿈을 갖고 살았어요. 쇼핑하다가 마음에 드는 옷을 봐도 인터넷 뒤져가며 더 싼 걸 찾았고 비싸다 싶으면 포기하고 그랬어요. 전 저희 부부가 안정되고 좋은 환경을 갖추고 그 뒤에 아이를 갖고 행복하게 사는 미래를 꿈꿨는데 저만 그랬나 봐요. 남편은 자기가 제 수입의 2배를 버는데 왜 같이 관리를 하냐 하네요. 제가 부업을 하던 투잡을 해서라도 같은 수입을 맞춰온다면 지금처럼 합쳐서 관리를 하겠다. 그게 아니라면 생활비만 각출하고 나머지는 따로 관리하자 했어요. 나는 당신이 쓰는 돈의 반도 안 쓴다고 카드 내역 보여주면서 아무리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제가 의견을 굽히지 않자 나중에는 막말을 하며 비수까지 꽂았네요. 그깟 일 하면서 그거 버느니 나라면 공사장에서 노가다를 하겠대요. 요즘 노가다꾼 수입 장난 아니라며 저더러 공사판에 나가래요. 아니면 공무원 때려치고 식당에 나가래요. 식당에서 설거지만 해도 그거보단 더 벌겠다네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 자존심을 다 무너뜨리니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결국 돈 많이 못 버는 내 죄다 싶어 진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남편이 하자는 대로 했어요. 각자 생활비만 내고 나머지는 각자 관리하면서요. 그동안 생활비로 모아뒀던 돈도 남편 몫은 다 돌려줬어요. 처음에는 정말 속이 말이 아니었어요. 저 남자랑 왜 사나 싶었어요. 남편이나 저나 직장에 고지식한 어른들이 많아서 이혼하면 흠 잡힐까봐 그냥 살았네요. 화가 나고 이혼 생각이 수백 번씩 떠오르던 시간도 잠시, 언제부턴가 저도 무미건조해졌네요. 시댁은 이런 저희 상황을 모르니 평소대로 며느리의 도리를 바라고 계셨어요. 남편은 지 인생 혼자 즐기면서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아내의 도리와 며느리의 도리를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때부터 저도 시댁과 집안일에 손 뗐어요. 시부모님이 변한 제 태도에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서 싸우기도 했어요. 남편이 참 웃긴 게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화를 내거나 말거나 네가 해라 하고 들은 채도 안 했어요. 집안일도 그래요. 남편이 어질러 놓은 공간, 남편이 벗어둔 양말을 보면 속이 터졌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발로 쓱 밀어두게 됐네요. 청소도 제가 머무는 공간만, 설거지도 제가 먹은 것만, 빨래도 제 것만 골라서 해요. 처음엔 남편이 제가 집안일 안 한다고 아주 개난리를 쳤는데 제가 들은 척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출 시간 줄여서 집안일도 하더라고요.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으니 집안일은 제가 해달라는 남편 앉혀놓고 말했어요. 지금까지 당신이 돈 좀 더 번다고 당신이 희생하는 줄 알았겠지만 내 생각엔 그 반대야. 당신이 말한 요즘 부부처럼 산다고 생활비도 똑같이 반씩 내잖아? 공평하게 살려면 집안일이나 효도, 집안 제사도 전부 공평하게 해야지. 우리 노후 준비도 각자 하고 은퇴하고 연금이나 퇴직금 같은 건 서로 터치하지 말기로 하자. 나보다 일 더 오래 해서 시간 없는 거, 그거 날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시간도 뺏지 말아줘. 제 말에 화가 났는지 남편이 그대로 집을 나갔는데 그날 새벽에 전화가 엄청 왔어요. 남편 친구들한테 전화 와서 저더러 너무하다며 술주정을 하더라고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전화 끊고 잤어요. 남편이 친구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저는 천하의 나쁜 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그 사람들 만날 일이 몇 번이나 되겠어요. 저와 남편은 그때부터 거의 1년을 쇼윈도 부부로 지냈어요. 명절에도 양가 잠깐씩 방문하는 게 전부였고 서로의 부모님께 터치 일절 안 하고 같은 지붕 아래 있는 하숙생처럼 살았어요. 기본적인 대화만 나눴으니 아이가 없는 건 당연했네요. 아이가 왜 안 들어서냐는 양가 부모님의 걱정스러운 잔소리도 헛웃음만 났어요. 콩을 심어야 콩이 나는데 말이에요. 평생 남편은 돈으로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는데 사람 일이란 게 참 신기하네요. 남편이 6개월 전에 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직장에서 일하다 다친 거라 산재 처리도 다 됐어요. 충분히 치료도 받았고 현재 건강상으로는 회복이 다 됐거든요. 그래도 입원했을 때 병간호도 해줬고 퇴원하고 한동안은 잘 못 먹어서 죽도 끓여주고 했어요. 같이 사는 사람이 아프다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했네요. 애가 닳고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지는 않아도 눈에 보이는 데서 낑낑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지나가던 똥개가 낑낑대도 시선이 몇 번씩 가는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전 이 정도면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뜬금없이 커피 한 잔 하자고 하네요. 아팠을 때 챙겨줘서 고맙다고 하려나 했는데 돈 얘기더라고요. 남편이 다친 건 다 회복이 됐는데 흉터라고 해야 하나요? 화상도 있어서 딱 봐도 다친 사람이구나 보이긴 해요. 그게 자꾸 신경이 쓰인대요. 그래서 성형수술인지 뭔지 하고 싶다는데 그게 돈이 엄청 들어간다네요. 수술하고 나면 힘들 테니 돌봐달라는 소린가 했더니 성형수술비를 저더러 달라네요. 조금 부족해서 보태달라 이게 아니라 수술비의 반 정도 되는 금액을 저더러 내달래요. 당연히 거절을 했죠. 그때부터 난리도 아니었어요. 시부모님 전화 와서 남편 아픈데 모른 척한다 난리치고
남편은 흉터 때문에 자존감이 박살났다며 방에만 처박혀 있고. 근데 제 감정은 그냥 딱 TV 속에 나오는 안쓰러운 사람을 보는 느낌이랄까요. TV를 보고 있으면 안쓰럽다 생각이 들지만 TV를 끄면 머릿속에서 잊혀지는 그 정도요. 제 월급의 2배 이상이라던 돈은 다 어디로 가고 돈 못 버는 공무원 나부랭이한테 왜 부탁을 할까요? 그냥 감정 자체가 없어요. 아무리 시부모님이 찾아오고 신우가 찾아오고 남편 친구들이 찾아와도 그냥 무념무상하달까요? 남편은 우울하단 놈이 주변에 얼마나 연락을 돌렸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누가 찾아오는 것도 웃기네요. 저도 힘들 때 남한테 하소연이나 할 걸 그랬나 봐요. 혼자 속으로 삭힌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서 방에 처박혀 낑낑대는 남편 두고 친정으로 갔어요. 가서 부모님이랑 언니 앉혀놓고 2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다 털어놓았어요. 딸내미 공무원 붙었다고 좋아하시던 분들인데 이런 취급받고 살았다고 말씀드리기 가슴 아프지만 남편처럼 저도 다 털어놓고 왔네요. 가족들은 왜 참고 살았냐고 당장 이혼하고 돌아오라고 해주셨어요. 저희 아빠가 시아버님께 딸내미 데려가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시어머님이 이혼 소식 듣고 달려와서는 이만큼 벌어다 주는 남편이 어딨냐고 하셨어요. 그만큼 벌어다 줬는데 돈 다 어디다가 쓰고 수술비 못 준다고 하냐고요. 그냥 생활비 통장 보여드렸어요. 남편이 한 달에 제게 가져다 준 돈은 이것뿐이고 나머지는 남편이 다 써서 모르겠다고 했어요. 집에서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은 날도 드물어서 남편이 생활비 통장에 매월 입금하는 돈은 정말 소액이거든요. 아마 들으시면 이걸로 어떻게 한 달 생활비를 해? 하실 거예요. 남편이 밤마다 나가니 집에서 제가 먹는 건 제 돈을 썼거든요. 공과금 내고 나면 없어질 만한 돈만 입금이 됐으니 시어머님도 통장 보고 한동안 말을 못 하셨죠. 남편이 그동안 돈을 잘 벌었는지는 모르겠고 아프기까지 하니까 데리고 못 살겠어요. 어머님 오신 김에 데리고 가세요. 참, 그리고 이거 하나만 물어봐 주세요. 그 많은 월급 다 어디다가 쓰고 그렇게 돈 못 번다고 개무시하던 공무원 나부랭이한테 돈을 달라고 하냐고요. 그래도 시댁 사람들은 남편에 비하면 양반이었어요. 남편 아픈데 이혼한다고 난리치실 줄 알았는데 남편이 그동안 벌어서 돈 쓰고 다닌 거 보고는 안 잡으시더라고요. 요즘 같은 전산화 시대에 통장 보면 안 보이는 게 어딨어요. 돈 관리를 따로 하기로 한 이후에 처음으로 남편 통장을 보게 됐는데 1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어요. 다른 통장 없이 전 재산 100만 원이 전부였어요. 정말 한 달 벌어서 한 달 동안 펑펑 쓰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100만 원과 함께 남편은 시댁으로 반품하고 저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한테 벌어진 사고가 제게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봤어요. 남편은 제가 다쳤을 때 저를 위해서 뭘 해줬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편이 제게 뭘 해줬을 것 같진 않네요. 돈 못 벌면 노가다를 하라고 했던 사람이니 다쳐도 노가다해서 병원비 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누군가는 저더러 아픈 남편 버린 나쁜 년이라 욕하겠지만 남편은 1년 전에 저를 버렸으니 제가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부질없는 결혼 생활을 이어온 그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1년 전에 이혼 도장 찍을 걸 그랬네요. 근데 그때 이혼을 했으면 남편이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없었겠네요. 이게 다 남편의 마지막을 보고 가라는 신의 뜻이었을까요? 궁금하네요.